자, 좋은 매장 고르기에 대해서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매장은 어떤 매장인가? 좋은 매장을 고르기 위해서는 상권 분석 한번 해보시면 좋죠. 그래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상권 분석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혹시나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는 어떤 동네인가 생각해보기. 우리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알았으면 여기서 욕 안 먹고 장사하는 게 가능해? 이런 거. 그 다음에 상권 분석을 했으면 상가를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까? 이런 내용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이 자료들은 제 사견이 다 들어가 있는 자료들이고요. 정답은 아닙니다. 당연히 정답이 아니고 저의 의견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 정도 그냥 참고 자료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 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상권 분석. 상권 분석의 접근 방식. 자, 저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이성적으로, 수치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대박집을 찾는다기보단 쪽박 찰 확률을 좀 낮춰준다. 이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고요. 대부분의 대박집은 감성적인 접근을 통해서, 물론 이제 기본 베이스는 수치적인 접근이고요. 수치적인 접근을 하고 감성적으로, 동물적인 감각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대박 매장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치적인 접근 방법 얘기를 해보자면 소상공인진흥공단 상권 분석 서비스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너무 잘 돼 있죠. 자, 지금 당장 네이버에서 소상공인 상권 분석을 쳐보세요. 그리고 엔터를 빡 치시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상권 정보 이렇게 뜹니다. sg.sbiz.or.kr 국가기관이니까 or.kr이 붙었네요. 자, 그래서 들어가시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보시면 먼저 동네를 선택합니다. 여기 보시면 서울, 강남, 청담동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동네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빨래방 같은 경우에는 수리 개인 서비스 여기 들어가시면은 4번에 세탁소 빨래방 항목이 있습니다. 그걸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지도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떠요. 이런 게 뜹니다. 상권 분석하고 원형으로 분석할 건지, 반경으로 분석할 건지, 다각으로 분석할 건지 이거를 선택을 하십니다. 물론 좀 더 괜찮은 방법, 맞는 방법은 있지만 여기서는 방법까지만 그냥 말씀을 드리고요. 좀 자세한 내용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과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미팅을 해보면은 여기 있는 자료들을 수십 장, 한 50장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50장 정도 뽑아가지고 던져주고 상권 분석했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면 거기에 등급이 나오죠. 상권 등급, 1등급부터 5등급이 있는데 여기 몇 등급이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런 건 분석이 아니죠. 엄청난 대박 매장들 3등급 정도에 있는 매장들 많습니다. 그리고 1등급, 2등급 이런 데는 사실 여기서 말하는 1등급, 2등급은 유동인구나 이런 것들이 좀 주된 요인이라서 빨래방 사업이랑은 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로 이제 분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인구 분석이겠죠.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느냐. 근데 실상은 인구보다는 가구 수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했던 1인 가구, 2인 가구 이런 가구 수가 훨씬 중요해요. 하지만 인구가 많으면 가구 수도 많겠죠. 그래서 당연히 인구 분석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거 인구 위주의 접근이 1번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 지역 현황 여기 보시면은 주택 현황이 나오죠. 주택 현황에는 이제 가구 수와 이제 주거 형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 분석 같은 게 있습니다. 상권 내 대략적인 매출을 알 수 있습니다만 세탁소와 이제 섞여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한 데이터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되게 잘 되는 매장이 있다 하고 이제 여기 원형을 반경 50m 잡아가지고 그 50m 안에 이 매장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하면은 여기 매출이 나오겠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이 상권 분석 시스템을 만드신 분들이 바보가 아니죠. 그런 이제 민감한 정보가 그대로 노출이 되지 않게 선택 영역 안에
해당 업종이 2개 이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지역구 무슨 동 안에 그 해당 업종의 평균 매출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헛수고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 자체가 뭐 절대적인 데이터는 아니고 뭐 결정을 하시는데 뭐 크리티컬한 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죠. 근데 이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데이터이기는 하고요. 적어도 오피스 상권이냐, 내가 찍은 상권이 오피스 상권에 치중되어 있느냐, 주거 상권에 치중되어 있느냐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오피스 상권보다는 주거 상권이 좋겠죠. 하지만 주거 상권도 오피스 상권이라고 해도 이 주거 상권 대비해서 굉장히 좀 뭐 인구가 좀 바글바글 거린다거나 하면은 당연히 오피스 상권이 더 좋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 군데를 한번 찍어서 수치적으로 비교를 해보고 감을 좀 잡으시면은 좀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치적인 분석을 넘어서 일단 나만이 알 수 있는 데이터들, 영업사원은 모르는 데이터들, 우리 동네는 어떤 동네인가, 이런 내용이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성적인 접근이 사실은 상권 분석에서 더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치로 검토하고 감성으로 결정한다. 이거 제가 자료 만들면서 만들어 본 말인데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수치로 접근을 하시고 이 동네를 가장 잘 아는 나의 감성으로 한번 매장을 결정을 해보십시오. 성공할 확률이 조금이라도 올라가지 않을까요? 자, 감성적인 접근. 대부분의 대박 매장은 수치적인 접근에 감성적인 접근을 더해서 이걸 통해서 발굴이 됩니다. 적어도 수치적인 접근과 감성적인 접근을 두 가지 다 해보시면 대박까지는 아니어도 쪽박을 차진 않을 거예요. 평타는 적어도 치지 않을까. 이성과 감성이 도움을 주면, 이성과 감성이 서로 돕는다면 평타는 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데이터. 그것은 감각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감각이 사업에 대한 감각, 센스 이런 게 어떤 수치 데이터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자, 보면 일단 단계적으로 감성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빙의죠, 빙의. 내가 손님이라면 이렇게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손님이라면 이 동네에서 뭐 이 지역에서 빨래를 하러 올 것인가, 돈을 쓸 것인가, 빨래 뭐 이런 거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났으면 올 것 같아요. 그러면 2단계에 고뇌의 단계입니다. 무슨 방 이런 방들이 많죠. 근데 이 방 비즈니스의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난제가 있어요. 한번 이용해보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자주 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험하게 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어떻게 경험하게 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꾸준히 오게 할 것인가가 사업의 성패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걸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어떻게? 손님의 입장에서 내가 손님이라면 어떨 것인가, 이거를 가정을 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동이 있겠죠. 뭐가 됐든 이동이 편해야 됩니다. 3단계 시뮬레이션이죠. 타겟 상권 내의 여러 지점에서 예상 매장 쪽으로 가상 이동을 한번 해보고 가상 이용을 해보는 겁니다. 상권이 뭐 반경 몇 미터 이렇게 딱 정해놔도 사실 굉장히 동선이 애매한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같은 반경인데 뭐 어디는 뭐 장사가 잘 되고 같은 상권 내에서도 안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접근성 차이가 굉장히 크고 단순히 거리로만 접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타겟 상권 내 여러 지점에서 차를 타고 이동하든 걸어서 이동하든 좀 용이하게 올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좀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만약에 여기다 차리려면 요즘 빨래방 없는 곳이 없죠. 욕 안 먹고 시작할 수 있을까요? 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상권, 각자의 바운더리가 좀 다르죠. 자, 기존의 장사하시던 분이 생각하는 내 상권 이만큼입니다. 하지만 빨래방 프랜차이즈의 본사 사람들도 뭐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바로 옆에 차려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잘 없지 않을까 뭐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죠. 본사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존 사업자의 상권, 이 노른자처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 괴리가 이렇게 심해요. 계란을 잘라놓은 것처럼 흰자 노른자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A라는 분이 여기다 차리겠죠. 그러면은 상권이 겹치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기존 사업자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겠죠. 자, B도 생깁니다. 자, C도 생기고
이걸로만 끝나면 다행인데 요런 분이 생깁니다. 요런 분이 차마 뭐 미처 이거는 몰랐다 싶은 이런 분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죠. 요거 먹고 시작하기는 지금 상황에서 도심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상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침해하지 않고 시작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자, 하여튼 뭐 상권 얘기는 뭐 그렇습니다. 욕 안 먹고 시작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만약에 시작을 해야 된다면 어떤 상가를 체크를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저희가 쓰는 그 시트를 가져와 봤어요. 이게 정답은 아니고 저희는 그냥 이렇게 체크한다, 그냥 이렇게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체크를 하실 때 기본 인적 정보는 생각을 안 하시고 그 다른 그 구조나 내부 여건이나 이런 것만 체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정작 장사를 해야 하는 분 입장에서는 건물주가 어떤 사람이고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부동산에서 건물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물어보고 기본 인적 정보 같은 거는 좀 조사를 합니다. 사실 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성향은 알 수 없지만 부동산에서 말하는 뉘앙스를 보면 대충 이 건물주는 구나, 뭐 이런 것 정도는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안 해야 되겠죠. 그 이후에 이제 내부 시설 조사를 합니다. 당연히 뭐 가스, 전기, 수도, 뭐 직경, 수압 어느 정도 나올까, 몇 바 정도 나올까,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배수구는 뭐 직경이 어느 정도고 몇 개다, 뭐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뭐 철거를 해야 되면은 뭐 어떤 정도 체크를 해야 될까? 그리고 이제 기존에 뭐 돼 있는 게 있으면은 우리 그 장주님들 돈을 아껴줘야 되니까 인테리어에서 요거를 뺄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것들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덕트 아웃도 체크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조사 및 간략 도면 스케치를 합니다. 보시면 이거 너무 간략하죠? 이렇게는 안 하고요. 보통 상가들이 이런 형태로 많이 생겼기 때문에 치수만 이렇게 넣어요. 벽 치수만 넣고 간략 스케치는 이제 뒷장 같은 데다가 좀 자세하게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체크를 해놓고, 그 다음에 건물 구성도 조사를 합니다. 항상 이제 민원의 소지가 많죠. 1층, 2층, 3층, 4층, 뭐 이게 주거를 하고 있느냐, 사무실이냐, 뭐 지하 1층, 2층 이런데 뭐 어떻게 돼 있냐, 심지어 1층에 우리가 들어갈 때는 분할 상가냐, 뭐 이런 거 수도 문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소음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할 상가인지도 체크를 좀 합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외부 여건을 조사하겠죠. 뭐 주차 대수, 그리고 뭐 전면, 측면, 후면 어디에 뭐 주차 대수가 몇 대인가, 그리고 인테리어를 할 때 좀 더 어울리게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벽체 마감은 뭐 어떻게 돼 있을까, 뭐 간판 같은 거는 뭐 어디에 어떻게 거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면 상가를 고르시거나 아니면 뭐 창업하실 때 조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